예, 이번 시간에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주요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이 되겠고요. 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에 대한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중고품이나 리스 투자는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의 3%를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1%, 2%로 되어 있고요. 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위기지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10%를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5%고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해서 투자하는 경우 10%로 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5%고요. 규제 자유특구에서 투자하는 경우 5%, 중견기업 3%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기지역 투자세액 공제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세액공제 배제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 고용 감소 인원이 있으면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1%나 2%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아예 배제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은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데 정설 투자만 배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체 투자는 가능합니다. 자, 대체 투자와 정설 투자 어떤 개념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가령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3층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겠지만 3층에서 위에 정축해서 2층을 더 얻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5대에 플러스해서 2대를 더 사면 2대 더 산 거에 대해서는 정설 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5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나서 2대를 버리고 새로 사면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된다라는 부분이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디지털 장비, 방송 장비나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정설 투자, 대체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고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고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농특세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재고용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중견기업은 15%를 해주고요. 자, 적용 시기는 18년 1월 1일 이후에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8년 이전에 재고용한 경우에는 10%만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이 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요.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에 내가 퇴직했던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해야 됩니다. 재고용이죠. 그죠? 재고용이 됐을 때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부분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여성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을 채용하고 싶은데 그 여성이 우리 회사에 올 사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경력 단절 여성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인원이 필요 없다. 다른 회사로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혜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재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재고용이라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동일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19년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귀하게 되면 1년간 인건비, 퇴직소득 제외입니다. 1년간 인건비의 10%, 중견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세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는데 자녀 1명당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한 차례씩 적용을 해줍니다. 자녀가 2명일 때 육아휴직을 한 번 갔다가 복귀하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또 1명이 생겨갖고 또 갔다 왔다라고 하면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년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자,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액공제를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다면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제에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과세 연도에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 수의 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를 해줍니다.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 시까지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연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이 최소한 다음 연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를 보면 대상 범위를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입니다. 중소기업, 일반기업 다 따지지 않습니다. 중소, 중견, 대기업 전부 다 포함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만 안 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만 빼고 합니다. 주점업에도 유흥, 무도, 단란주점만 뺍니다. 그죠? 그렇게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일단 고용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되는 인원수 기준으로 우리가 청년과 비청년을 구분을 하는데요. 최대치 증가 인원수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합니다.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의 기본 4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에는 1,100만 원, 수도권 밖은 1,200만 원, 한 사람당 1,100 또는 1,2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한 명만 늘어나도 1,1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제를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안 해주는데 중소기업은 700만 원 또는 770을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이요. 수도권 내에서는 700만 원, 수도권 밖은 770만 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창업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34세 이하였습니다. 그죠? 34세 이하였는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한 청년은 전부 다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뭐 이런 사람들도 청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입니다. 자, 당해 연도에 고용이 증가돼 갖고 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세액 공제 받은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1년간 추가로 공제를 더해줍니다. 자,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이 고용이 유지된다면 그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똑같은 금액을 고용이 유지되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 동안 더해줍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고 계속 2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을 내년도 그 다음 연도까지 또 해준다라는 겁니다. 고용만 유지되면 한 번 공제받았다. 예를 들어서 청년 한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죠. 수도권 바뀝니다. 그러면 1200만 원 공제가 되죠. 1200만 원 올해 공제받고 그 직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도 그대로 한 번 더 1200, 2021년도에도 한 번 더 1200을 또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년 내에 고용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고용이 감소되면 세액 공제해 줬던 금액들을 추징합니다. 자, 19년도에 감면을 받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고용이 감소했다. 그러면 감면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추징을 합니다. 자, 추징할 때는 이자 상당액은 붙이지 않습니다. 추징하지 않고요. 세액만 추징을 합니다. 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 증가한 경우에 세액 공제 부분인데,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이 증가한 인원에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청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50%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업은 75%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고용이 증가하다 보면 급여가 나가게 되고요. 그 급여 기준으로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료, 이게 회사 부담분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 관련되는 부분은 100%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50% 내지 75%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고용유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1년간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자, 2019년도에 중소기업 그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 적용받았다.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100만 원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1년간 더 적용을 해 줍니다. 자, 이때 청년의 범위는 29세 이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사회보험 신규 가입 세액 공제입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19년 1월 1일 날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50%의 사회보험료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19년 1월 1일 날 고용돼 있는 인원 중에 사회보험료에 가입이 안 된 직원이 있다면 그때 가입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적용해 줍니다. 자, 사회보험료 적용 시에, 보험료율 적용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거의 모든 업종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산재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천분율로 알려줍니다. 자, 2%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2%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백분율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0.2%다, 0.02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분율로 되어 있는 부분은 0.0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나 실제 신고서 작성하실 때 요율 적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고용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산재보험 요율을 조회를 하시면 천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 요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단위를 한 단계 더 낮춰야 된다라는 거, 천분율이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도 중복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된다라는 거고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 감소해도 추징 규정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해당 고용 유지 기간 중에 분할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분할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데 분할하기 전에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소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감소로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원래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포함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날부터 말일 날 사이에 중도에 퇴사하면 그 달에는 그 직원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직원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나 중도 퇴사한 경우에 퇴사월 또는 퇴사월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자, 1일 날부터 말일 날 사이에 중도에 퇴사했다면 당해 월에는 퇴사 월에는 없는 걸로 보고 그 직전 연도까지 인원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최초 과세 연도의 월수는 사업 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사례 부분을 보시면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고자 한다 라는 겁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고용정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 부분 적용함에 있어서 인원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개인조정의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탭에 보시면 세액공제 감면의 로마 숫자 3번에 하단 부분에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통해서 인원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 기본적으로 우리 원천징수라고 하는 탭에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사원 등록이 있는데요. 이 사원 등록되어 있는 이 직원의 퇴사 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를 통해서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직원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 기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기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18년과 2019년도 자료를 불러옵니다. 자, 일용직 모두 제외, 모두 제외한 근로자로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모두 제외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일용직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직원 관련해서 정보가 나오고요. 매월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합계 숫자가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에 가면 서식별 참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고용정대와 관련되는 부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해서 상시 근로자 수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고용정대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청년 의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용정대에 관련해서 청년은 29세 이하로 되어 있죠. 근데 나이는 해가 지나가면 나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29세였던 직원은 18년도에 29세였던 직원은 19년도에 30세가 되니까 청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한번 청년으로 적용됐던 분들은 의제 적용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과세 연도별이라고 하는 탭에서 청년 의제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해서 계속 청년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청년 의제 적용은 사후 관리와 관련된 청년수 계산 시에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연도별로 인원수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원별 상시 근로자라고 해서 상용직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상시 구분이 있는데 여기에 상시 근로자 단시간 예외 0.75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자 임원 제외 근로자 부분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상시 근로자로 나옵니다만은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제외 근로자, 친인척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나이 기준으로 자동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로 갑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바로 위에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가 있습니다. 계산서에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사항 반영하시고요. 상시 근로자 수, 우리 앞에서 고용인원 현황표에 따라서 계산된 인원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고 1차 연도 세제 지원 요건, 직원이 인원이 증가했죠.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0.59명이고요. 청년은 0.33, 0.25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1차 연도 세액공제 쪽에 가서 0.33, 0.25를 직접 입력을 하셔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연도로 갑니다. 자, 2차 연도 부분은 2018년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연도 세액공제 계산으로 갑니다. 자, 1차 연도 대비해서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느냐?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연도 대비해서 청년 근로자 감소했느냐? 예를 들어서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차 연도에 때 받았던 청년 상시 근로자 세액공제와 그 다음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세액공제, 우리 교재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250만 원과 170만 원 있습니다. 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42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해서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1번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증가 인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원수 고용현황표에 의해서 계산된 인원수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보험료 요율 F7번 사회보험료 요율이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이 부분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고용보험료 요율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요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150인 미만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산재보험료 요율은 직접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요율은 천분율로 일반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100분율로 환산해서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총급여를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고용이 2차 세제 지원이라고 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에서 한 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면 우리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죠. 세액공제 신청서 쪽에 세액공제 신청서가 아니고요.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서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반영을 하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중소기업 고용인원 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대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신 후에 단기공제세액 2월액 계산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서 중소기업 고용 인원에 대한 부분 F2 해서 내용을 찾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단기분으로 공제하겠다라는 거죠. 단기에 공제할 세액이고 단기분으로 공제를 합니다. 자, 고용정대에 대한 부분도 2019년도 거고 958만 원 단기에 공제하겠다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했고요. 자, 작성을 하신 이후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하셔서 하단 부분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F8번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회를 눌러보시면 중소기업 고용과 고용정대에 대한 부분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탭 버튼을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우리 세금 납부할 때 제대로 반영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용정대와 관련해서는 고용이 감소하거나 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사례별 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사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 6가지는 우리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한 사례를 제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 고용이 감소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요 사례를 통해 갖고 감소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내용이었습니다.